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 정원. 감상만 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간으로 우리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요. 마이맨션 봄 특집.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가드닝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아파트 숲 옆 도심 속 단독주택. 와, 멋지고 개성 있는 집들 참 많네요. 마이맨션이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를 찾았는데요. 조성된 지 15년, 도심 내 생활권으로 모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봄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맨션이 가드닝 특집을 준비했어요. 함께 구경 가볼까요? 정원을 가꾸고 돌보는 일, 가드닝. 오늘 마이맨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원주 조세희, 가든 디자이너 이은영 씨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속에 위치한 이 집은 5년 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 있는 집을 원해 지었습니다. 이 집 정원은 459.5제곱미터로 아담하지만 모던한 매력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3개로 공간을 나눠 디자인한 정원이에요. 거실 창 바로 앞에 있는 메인 정원. 대문과 현관으로 가는 길 옆 잔디밭. 그리고 집 옆에는 담소 나누는 공간이 보입니다. 이 집 정원은 독특한 게 커다란 나무보다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아기자기한 식물이 많고요.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 오히려 편안함을 줍니다. 우와, 정원이 이국적이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원 자체가 설계 당시부터 좀 이국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모던하고 그리고 중부지방에서 잘 살 수 있는 식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식물들을 심었을까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선 월동식물, 황량함을 채워주는 식물부터 심고 계절별로 꽃이 피는 식물을 사이사이에 배치했다는데요. 그러니까 황금 조팝나무와 그라스류처럼 골드와 실버 색상의 식물을 심어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이 식물이 그라스 중에서도 털수염풀이라는 식물인데 이 식물 자체가 겨울에도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여름에는 훨씬 더 푸릇푸릇하고 가을에는 좀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요. 그라스 사이사이에는 키 작은 허브나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나는 향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렇게 싹 만져보고 이렇게 했을 때 향이 느껴지니까 이런 또 그냥 꽃 보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그런 게 주는 좀 좋은 느낌도 많이 있고 그래서 힐링이 확실히 되는 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도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또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원은 저관리형 정원이에요. 건축주분께서 맞벌이를 하시니까 항상 이 정원에 많은 시간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예쁜 모습이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게 지금 기본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키 작은 식물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이 잡초가 내려앉는 것을 방지해 주기도 하고 흙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다 방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아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정원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항상 정리되어 보이고 그리고 푸릇하고 예뻐 보이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지피식물 역시 종류가 다양하게 많으니까요. 토질이나 용도, 특징을 잘 알아보고 심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집안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실내 인테리어라고 한다면 정원은 익스테리어인 셈인데요. 자꾸만 들여다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 식물 색감이 정말 예뻐요. 어머, 촉감도 보들보들한데요? 아, 이 식물은 은숙이라는 식물이에요. 은숙이요? 예. 쑥은 이름도 아니에요. 귀엽다. 쑥은 아닌데 쑥처럼 생겼다 해서 은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는 보시면 이렇게 만지면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꽃도 피기는 하지만 이 식물 자체는 꽃보다는 이런 질감, 그리고 이 특유의 은빛이 다른 식물들의 색감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만지면 약간 강아지 만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희 애들은 학교 이렇게 가다가도 인사를 안 했네 그러면서 여기 한번 만져보고 학교 잘 갔다 올게 이렇게 인사하고 가고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진짜 뭔가 쓰담쓰담 해줘야 될 식물 같은데요? 예쁘고 관리하기 편한 정원. 아마 모두의 바람이자 로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순하게 꽃과 식물만 적절하게 배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원 설계인데요. 집 설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희가 마이맨션 촬영하면서 보통은 이 건축 자체만 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건축도 중요하지만 이 정원도 중요하잖아요. 집을 설계할 때 정원 설계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집이 열려있는 방향이 어디고 그곳이 어떻게 되면 프라이빗하고 그러면서 사계절 예쁘게,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쁘게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설계가 더 중요한 거가 되는 거예요. 정원 설계를 하려면 땅 모양, 집 높낮이, 물길, 배수로처럼 땅 위는 물론 땅 속을 함께 봐야 하는데요. 대부분이 집과 정원을 따로따로 생각해 낭패를 본답니다. 이 집 역시 재시공하는 상황이 생긴 것도 집 건축 후 정원 계획 때문이었답니다. 사실 처음 집을 지었을 때 그 정원을 이렇게 꾸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먼저 집을 짓고 살다가 이렇게 정원을 꾸미게 됐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너무 후회스러운 게 이쪽 편으로 좀 더 주방을 냈으면 제가 뭐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든 이렇게 좀 더 정원을 즐기고 제가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거를 누릴 수 있을 시간도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많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되게 많이 아쉬워요. 이 집 주방은 왼쪽 끝에 있는데요. 현재 창고 위치에 주방을 배치하고 마당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이나 통창을 내주었더라면 공간 활용은 물론 주방에서도 정원 뷰를 감상할 수 있었을 거라는 후회. 이제 집 구조를 다시 바꾸지 않는 이상 개선할 수 없으니 더 속상하겠죠? 저가 다시 집을 짓는다면 혹은 누군가가 다시 집을 짓는다면 꼭 그 처음에 집을 짓는 단계에서 물론 집안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정원을 어떻게 하는지도 생각해서 같이 하는 게 나중에 더 좋을 것 같다. 훨씬 더 집을 누리고 정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입주 초기, 거실 앞에는 데크, 나머지 공간에는 모두 잔디를 심었는데요. 그곳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오가고 담소 나누는 공간과 식물이 사는 곳을 분리하고 키 작은 식물들을 다양하게 심어 항상 함께하는 정원을 만들었죠. 불과 입주 4년차 되던 해 대수술에 들어간 정원. 완성하고 나니 만족도는 높았지만 입주 초기 생각했던 정원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한 건 정말 뼈아픈 경험이었답니다. 집을 설계할 때 정원도 같이 설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예산도 확실히 다시 짜야겠네요. 조금 하다 보면 구조가 안 맞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그렇죠. 더 들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돈이 더 들어요. 한번 하실 때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정확한 시공을 받으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원은 시간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좁은 자재를 쓰면 미래의 가치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도 언제든 나는 편하게 이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과거의 시간을 사오는 거예요. 과거에 이 나무가 예쁘게 자랐을 때 그 시간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내 집에 이렇게 넣는 거죠. 집을 짓는 금액의 한 10% 정도만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정원이 완벽하게 나오거든요. 정말 완벽하게 나와요. 이제는 그 모습 그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숙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풀들과의 전쟁이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큼 이 정원 관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잔디 많고 이러면요. 그렇죠. 잔디가 어떻게 보면 가장 관리가 하기가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잔디로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잔디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조금이면 되거든요. 그 정도만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정원의 모든 공간을 식물이나 잔디로 채우면 관리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갈, 돌, 바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정원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일할 분량이 나오도록 만든다면 누구나 즐겁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뭔가 좀 뽑아야 되는데 어떤 걸 뽑아야 되고 또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냅둬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 해가 지나보니까 이게 우리가 심은 건지 안 심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그럴 땐 그냥 어때요? 일단은 기다려주세요. 좀 자라고 난 다음에는 이거 내가 심었네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작으면 내가 심었는지 맞아요. 안 심었는지 맞아요. 그걸 잘 진짜. 몰라요.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좀 느긋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꽃과 잡초는 내 눈에 미운지 아닌지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꽃이랑 잡초의 차이는요. 그 김춘수의 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아이에게 제가 꽃이라고 명령하면 그때부터 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이쁘면 그냥 꽃이에요. 그때부터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키가 커서 미워요. 그러면 걔는 잡초예요. 그냥 과감하게 뽑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너무 밉지 않은 것을 그냥 자연이 내려앉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놓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정원 관리가 더 수월고 일단 마음이 편해요. 아하. 네. 정원 관리하실 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좀 마음이 편안하게 뭔가 관리하실 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잡초일지라도 넌 꽃이야 하면 그게 꽃이 되는 거. 그렇죠. 그때부터는 꽃이에요. 네, 힘을 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뽑으시면 돼요.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런 식으로 뽑으면 돼요. 키 크고 못생겼다면 과감하게 뿌리까지 뽑아라. 하지만 자연이 내려준 것에 너무 반감을 갖지 않는 것도 정원을 즐겁게 가꾸는 길이랍니다. 마이맨션 가드닝 특집.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집 설계와 정원 설계는 동시에. 건축 예산에 반드시 조경 예산도 미리 반영할 것. 정원을 잔디나 식물로 모두 채우지 말고 자갈, 바위, 타일 등을 활용하라. 봄을 맞아 정원 한쪽에 무스카리, 한련화, 청화국, 사계국화 같은 봄꽃을 심어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계절에 맞는 꽃을 심고 싶다면 정원의 30% 정도만 계절 식물을 심는 것이 관리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다고 하네요. 나만의 소우주를 만드는 일, 가드닝. 참 매력있죠?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힐링도 선물하고 있는데요. 이 봄 여러분도 아름다운 가드닝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 마이 맨션. 잠깐만 우리 이제 구독해봐요 좋아요 눌러요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메이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